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결혼은 내돈 굴릴 명분일 뿐.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배신과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인 투자가 유행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연자분의 마지막 한 방이 정말 통쾌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지금은 후련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민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이었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맞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라고 했죠.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를 정말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2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홀도 보러 다니고 예물도 고르고 정말 행복했어요. 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정민이도 그때까지는 정말 다정했어요. 웨딩홀 볼 때도 우리 웨딩 사진 여기서 찍으면 예쁠 것 같다고 하고 예물 고를 때도 네가 예쁘다고 하는 걸로 하자고 하고 여기까지는 정말 달달한 연애 이야기네요. 2년간 잘 지낸 커플이 드디어 결혼까지. 정말 부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어요. 정민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좀 자주 본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데이트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응 하면서 화면만 바라보고 어느 날 보니까 새벽 3시, 4시에도 알람을 맞춰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알람을 맞춰놨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초록색, 빨간색 버튼들이 계속 깜빡이는 걸 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죠. 아, 이게 코인이구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다들 코인 한다고 하던데 정민이도 조금 해보나 보다 정도로요. 그런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휴, 다행이다 하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고 영화 보는 중에도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는 한참 안 들어와서 찾아보면 로비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민아, 요즘 너무 코인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 준비하는 중인데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정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위험한 중독인 것 같아. 결혼 준비하는데 도박 같은 코인에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정민이가 비웃더라고요. 도박,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지금까지 2천만 원이 1억이 됐어. 이제야 진짜 돈 버는 법을 깨달은 거라고.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알던 정민이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돈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2천만 원이 1억이 됐다. 정말 큰 수익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눈빛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부터 정민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코인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하면 너는 몰라. 너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사귈 때 정민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안 해. 그런 거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좋아. 차근차근 돈 모아서 집도 사고 가정도 꾸미고 그런 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믿고 사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로 정민이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어요. 제가 요즘 우리 대화 시간보다 네가 코인 보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 라고 하면 돈도 못 벌면서 인생 조언은 하지 마 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돈도 못 벌면서.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못 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인으로 번 돈이 진짜 번 돈인지도 의문이었어요. 아직 현금화도 안 했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정민이는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새벽에 알람 맞춰서 해외 코인 시장 보고 낮에는 국내 시장 보고 정말 24시간이 코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니. 뭘까요? 웨딩홀 계약하러 갔을 때였어요. 계약금이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민이가 너무 당연하게 내가 낼게 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꽤 큰 돈인데. 괜찮아. 요즘 수익이 좋아서.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웨딩홀 예약비, 신혼집 계약금, 예물 비용까지 거의 모든 걸 코인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야 진짜 여자한테 돈 쓸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뭔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 부분에서 정말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돈으로 뭔가를 사는 것 같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이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데이트 비용을 낼 때도 내가 내지 너는 됐어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의견을 말하면 요즘 내가 버는 돈 알아? 한 달에 네 연봉만큼 버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돈으로 저를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돈도 아직 현금화한 게 아니라 코인으로만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재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민이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너무 자주 오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어요. 코인 투자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그냥 투자 이야기하는 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호기심에 대화를 좀 올려서 봤는데 형들, 저 곧 결혼해요. 크크크. 오, 축하해. 그런데 결혼하면 투자 자금 줄어들 텐데? 그때 정민이가 뭐라고 답했는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 그건 그냥 내 돈 굴릴 명분일 뿐이죠. 신혼집도 제 돈으로 샀다고 하면 여자도 꽉 잡을 수 있고 생활비 핑계로 더 많은 자금 확보할 수 있거든요. 와, 개꿀팁이네. 크크크. 마지막 서 혼자 살면 투자할 돈 한계가 있는데 결혼하면 명분이 생기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이 돈 굴릴 명분이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눈치 안 채 코인하는 거? 처음에는 좀 뭐라고 했는데 수익 보여주니까 입 닫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중이에요. 아, 이건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렸거든요. 오히려 정민이가 제 걱정을 무시하고 더 투자한 거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정민이가 한 말. 어차피 여자들은 돈만 있으면 다 따라와요. 사랑? 그딴 거 없어도 돈이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이용하려는 거네요. 사연자분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니, 사랑도 결혼도 모든 게 계산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그냥 돈 굴릴 도구로만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먼저 들더라고요. 좋아. 너한테 진짜 계산이 뭔지 보여줄게.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민이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일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평소처럼 정민이와 대화하고 결혼 준비도 계속했어요. 하지만 몰래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웨딩홀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계약자 명의가 저였어요. 정민이가 돈은 냈지만 계약은 제가 한 거였거든요. 두 번째로 신혼집 계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금은 정민이가 냈지만 계약자는 저였어요. 정민이가 내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세금 문제 때문이었나 봐요. 세 번째로 예물 계약서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즉, 돈은 정민이가 냈지만 모든 계약과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와, 이건 정말 완벽한 상황이네요. 정민이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은 격이랄까요? 그리고 저는 몰래 정민이의 투자 상황도 파악했어요. 정민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슬쩍슬쩍 화면을 봤거든요. 정민이는 거의 올인 상태였어요. 적금도 다 깨고 대출도 받고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민이가 투자한 코인들이 최근에 계속 오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만만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코인 시장이란 게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기가 곧 올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회사에서 경제 관련 일을 하거든요. 정민이는 제 직업을 하찮게 봤지만 저는 나름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표들을 보면 코인 시장의 위험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히 정민이가 투자한 코인들은 거품이 심각할 정도로 올라 있었거든요. 곧 터진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언제 정민이한테 진실을 말할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정민이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웨딩홀 계약 해지서, 신혼집 계약 해지서, 예물 계약 해지서. 정민이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 정민아. 난 네 주식도 아니고 네 코인도 아니야. 여기서 손절할게. 손절이라는 표현, 정민이가 늘 쓰던 투자 용어를 그대로 쓴 거네요. 정말 통쾌한 한 방이었을 것 같은데. 정민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한 달 후에 결혼하는데. 응, 알아. 그런데 안 할 거야. 이유, 궁금하면 네 핸드폰 코인 투자방 대화 내용 다시 읽어봐. 그 순간 정민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들켰다는 걸 안 거죠. 그런데 정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야. 허세?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결혼까지 이용하려고 한 게 허세라고? 그러다가 정민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써줬는데, 웨딩홀도 내가 예약하고, 신혼집도 내가 계약하고. 맞아. 고마워. 그런데 계약자는 다 나야. 그리고 그 돈, 코인으로 번 거 아직 현금화도 안 한 거 아니야? 정민이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같은 애, 나 아니면 누가 데려가겠냐. 후회할 거야. 와,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드러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후련했어요. 아,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마지막까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줘서.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밤 코인 시장 뉴스 잘 봐. 재미있을 거야. 정민이가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오늘 밤 코인 시장 뉴스라니 뭔가 일어날 예정이었나 보네요. 그날 밤 정말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코인 규제 관련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전 세계 코인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민이가 투자했던 코인들 하루 만에 70%, 80%씩 떨어졌어요.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이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1억이라고 자랑했던 돈은 하루 만에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네요. 하루 차이였다면 사연자분도 피해를 봤을 텐데. 네,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저도 같이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든 계약을 미리 정리해뒀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없었어요. 오히려 웨딩홀이나 예물 업체에서 계약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라고 했는데 다 정민이 명의 카드로 결제한 거라서 정민이가 부담하게 됐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혼자 여행.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상대니까. 하지만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고 사람을 계산하는 사랑은 무너진다. 하지만 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정민이 없이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가끔 정민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내 가치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투자 열풍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건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두 번째로는 사연자분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복수를 해내다니 정말 통쾌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연자분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사랑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내 가치는 내가 지킨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요즘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려는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가치를 아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 혹시 주변에 투자에 너무 빠져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낭독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